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주말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도 화병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병 방지 프로젝트를 심리학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 안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런 설명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건 거죠. 나는 정치적 성향 일찍도 아니고 이찍도 아니고 중도인데요. 네. 중도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네. 실제 이제 중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나 보수, 진보 어느 쪽에도 취하지 않고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중도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중도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지게 된 게 195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정이 영국에서 민주정이 시작된 게 한 250년 전이니까 늘 진보와 보수, 그 다음에 뭐 왕당파와 시민파 이런 식으로, 좌파와 우파 이런 식으로 이 파벌들은 늘 갈라져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언제나 이런 사회적인 파벌 관계 안에서는 중도라고 불리는 그 중간 계층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도가 언제나 꼭 30%에서 40%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그 안에서 이념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아니면 사회 구조학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봅시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당, 국민의 짐을 나눠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두 당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가지고 균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나는 중도다라고 하는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은 계층이 늘 30, 40%가 있는 거고, 이거는 없어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늘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중도가 뭐냐 이 말이야. 응? 나는 정치에 좌도 우도 다 관심이 없어요. 내지는 난 정치가 뭔지를 몰라. 나 우리나라에 민주당이 있는지 국민의 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이거는 중도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야. 나는 뭐 투표도 안 하고요. 뭐 정당 지지도 안 하고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거나 아무런 의사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를 모르는, 정치하고 무관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5%도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죠. 왜? 정치는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다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이 사실상 이 정치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방송국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얘기는 판단의 기준이 그거잖아. 여당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는가, 야당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사 내용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주의 안에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으면서 좌파, 우파, 민주와 보수,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국진으로 나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독재가 아닌 이상에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50대 50을 유지하지 않고 30대 30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중도는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특성과 그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죠. 마음속으로는 난 좀 보수야, 난 좀 진보야, 그래도 나는 편을 든다면 민주당 편이야, 국진 편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거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야. 말 그대로 관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가 30대 30으로 나눠져 있으면
중도라고 하는 그 30도, 사실은 15대 15식으로 나는 이쪽, 나는 저쪽으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 중도도 표현을 안 하는 중도지 대충 찍어왔던 성향들은 그대로 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왜 표현을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이 사람들은 이게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맹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쪽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이라면 포용성이고 충성도가 좀 낮은 그룹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흔히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구분해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결집력이 기존에 나는 진보야 보수야 하는 데보다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계층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늘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해본 거야. 이게 이제 도이치라는 사람하고 제러드라는 사람이 1955년에 시험을 해본 건데, 자, 우리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치적 성향을 얘기를 하자고요. 자, 정치적 성향이 있어.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민주당하고 국힘이 서로 우리 당을 찍어주십시오. 우리 당을 밀어주십시오라고 사람들한테 푸싱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 푸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당을 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둘이 있거나 소수의 그룹 안에서 쏙닥쏙닥 만나갖고, 자, 어차피 이번에 선거할 때는 무조건 1번을 찍어야 돼, 2번을 찍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소규모로 비공개로 해갖고 압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굴 찍을까 생각이 없는데 넓은 데서 막 집회 같은 거 해가지고 2번은 합시다, 윤석열 찍읍시다 이런 거 하고 몰래 다가와갖고 이번에는 윤석열 찍어야 돼. 요렇게 하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설득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걸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공개적인 상황에서 훨씬 더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닥속닥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집회를 하고 대규모 모임을 해갖고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를 압력을 줬을 때 사람들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중집회가 필요한가 봐요. 실험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실험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공개적인 압박을 했을 때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거기에서 잘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제 남자들은 이런 데 대해서 공조를 안 한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집단적으로 모임을 해갖고 으쌰으쌰 하는 데서 압박을 받게 됐을 때, 똑같은 압박을 줬을 때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현저하게 동조하려고 하는 현상이 덜하다는 거야. 오히려 반감이 생긴다는 거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자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왜 남자는 이러한 압박,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2번을 찍어라, 이런 식의 압박에, 동조 압박에 안 넘어가느냐라고 이걸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사회적 성취 욕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 남녀 평등 사회의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사회적인 성취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공조 강요에 안 넘어온다는 거지. 그럼 왜 남자가 유독 더 많이 안 넘어오느냐?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뭔가 자립적이다. 나는 내 주관이 뚜렷하다. 나는 내 생각대로 간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주관에 대한 저항력이 여자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러면, 그럼 그냥 진보하지, 보수하지. 그걸 왜 숨겨놓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게 역산의 매우 특이한 역설적인 분석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분석 결과는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집단 안에서 동화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 중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화되는 방식으로 사회화를 원해요. 즉
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여자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그 사회화를 한다고 쳐요. 대표적인 뭐 맘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부모 모임 이런 게 있겠죠. 또는 같은 노래나 같은 그 여성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동화되는 방식으로 그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 가면 옷 입는 스타일도 비슷해지고 먹는 음식도 좋아해지고 거기서 하는 행사나 뭐 취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져요. 그 여자들은 그걸 맞춰가지고 거길 따라가고 해. 예를 들어 그 학부모 모임을 하는데 회장부터 뭔가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입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전부 다 그 옷으로 맞춰서 따라가려고 해요. 거기서 나는 캐주얼이 좋아 그러고 툭툭 튀면서 청바지 입고 뭐 혼자서 뭐 섹시한 타이트 원피스 입고 이걸 안 한단 말이야. 동조를 하면서 같은 그룹 안에서 같은 걸 하면서 사회화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독특함, 개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띡띡거리는 거지. 나는 남들하고 달라.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나는 이런 그룹이나 이런 집단에 있기에는 평범한 사람을 하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라 나는 이 안에서 최소 간부나 지도자를 해야 돼라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돼 있는 집단의 조직이 크고 그 집단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뒤에 들어가려고 하는 남자들은 대접을 받기를 바래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갈 때부터 평회원이 아니라 간부회원, 특채회원, 낙하산 아니면 추대 이런 걸 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남자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동화되고 싶어하고 남자는 튀어 보이게 싶어하고 요 욕구의 차이가 이 사회화를 만드는 방식의 차이로 일어난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러한 남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 또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해갖고 이게 확 몰려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른바 추호 선생같이 난 무조건 전국구 1번에다가 비대위원장은 추대로 해줘야 돼 라고 들어가려고 하는 기존의 심리가 남자들한테 더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남자가 더 적극적인 면, 그리고 정치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뭔가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하는 성향들 자체도 이 역시나 어떤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를 보는 과정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중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인해갖고 그쪽의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동일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룹을 영입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도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 그룹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워낙 그런 사람들을 동일화시키는 방법은 여성인 경우에는 동질성을 강조해야 되는 거고 남성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개성을 인정하고 그거를 뭔가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상이 들어와야만 이러한 사람들을 중도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춘 정치적 메커니즘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하고는 모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요. 남성들한테는 자꾸 뭔 장자리를 줘가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네 이러고 대접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을 포섭시켜갖고 적극적인 동조자로 개선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정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51이 49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는 어찌됐거나 머릿수가 장땡입니다. 윤석열도 투표를 까갖고 40만 표를 이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꼴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억울하면 그 숫자를 끌어와야 돼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우리 편에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우리가 숫자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현재는 가장 필요합니다. 이건 뭐 지금 있는 투표에 의한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근데 저들은 그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다음에 조직화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돈을 쓰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조직을 운영하든 이러한 부분 안에서 적극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도주의에 대한 적극성은 한번 내가 끌어들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반발에 의해서 그쪽으로 몰아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번에 뭐 중도층의 표를 끌어왔고 이번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중도로 돌아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다시 중도로 돌아가서 중도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인 구조인 거예요. 즉 새로 들어온 놈이 들어와서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잖아요. 이게 뭐야? 그리고 지가 나가요. 그리고 더 좋은 대접으로 나를 끌어다녀줘라고 하면서 중도랍시고 밖으로 빠져나가갖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늘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투표 때는 이 중도를 내 편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다음 편에는 전에 있던 중도인지 내 안에서 나간 중도인지 저쪽에서 건너온 중도인지 모르지만 또 중도가 30%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정치공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질화와 아니면 특별한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약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 연구와 이걸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고 민주 진보주의가 지속적인 집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안 했어요.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지지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라는 착각을 해버린 거지. 안 그래. 근데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돌아오게 되면 중도는 반드시 다시 생겨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중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늘은 약간 정치학 강의 비슷하게 되는데 사회심리학적으로 왜 중도가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왜 이 중도를 끌어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낭만적인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말고 사회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즉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사회심리학 안에서 모든 관계가 결과와 보상과 뭐 주고받는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유일하게 그게 없이 존재하는 관계이기도 해요. 이건 가족하고도 틀리고 친척하고도 틀리고 부부하고도 틀립니다. 친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특히나 그 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사회심리학적인 공학적인 면에서 이게 분석을 따져보면 누가 친구가 되고 왜 친구가 유지되고 왜 친구가 깨지는가를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방법, 사람과 사람이 조건 없이 사귀는 방법과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친구가 많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친구는 거래관계에 다르게 보증이나 조건이 없이 나한테 수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친구를 규정하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인지 내일 이 시간부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방에서는 오늘은 저와 문화나와 변화나 서희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본방에 많은 실시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상생커머스 송작가 TV몰,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제품, 다양한 상품, 집에서 바로 받아보세요. 직접 먹어보고 수확하며 깐깐하게 고른 거 다 아시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한번 잡사봐. 헤헤. 일단 잡사봐.